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분TV 양평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보이는 행태가 점점 더 추태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뒷모습이 지저분한가 실망도 참 많이 들죠. 이 사람이 한때는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를 할 때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철학이 있고 신념이 있구나, 정의로운 검사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죠. 대부분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장 될 때 또 검찰총장 될 때도 마음속으로 의문을 보냈는데 지금 내가 뭔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뒷모습이 이렇게 좀 짜잔하고 흉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까지 됐나, 이 사람 말에 속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자기가 9분 만에 사법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검사가 됐는데 전부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그 이후에 지검장들까지 자기보다 1, 2년 선배라거나 후배,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누구에게 충성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사법고시 합격을 했다면은 아마 누구보다 더 자기 선배들에게 충성을 하고서 남았을 것입니다. 상황을 보니까, 검토해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과 검찰이 보이는 행태를 보니까 정말 두렵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까딱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들이 경계심을 놓치면은 붕괴될 수도 있고 후퇴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당신의 페이스북에 묵직한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현주 변호사가 검사 출신 이현주 변호사가 쓴 책이 있죠.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 책을 읽고 또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인데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이것을 넷플릭스에서 보고 그 느낌을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무게가 육중합니다. 육중해. 그러니까 이 위기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저도 이것을 안 봤는데 제가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이걸 살펴봤더니 간단하게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된 제목의 원래 뜻을 보면은 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인데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해서 다시 붕괴되고 후퇴됐는가 그런 내용을 다큐멘터리를 엮어서 만든 내용입니다. 룰라 대통령에 이어 브라질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된 지우마가 경제 개혁을 단행한 이후에 이에 저항하는 재벌과 또 자본이 소유한 언론 그리고 검찰 이 세 세력의 동맹에 의한 습격으로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지우마 여성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주의 죽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무슨 소용했습니까? 탄핵을 당해버렸는데. 모루라는 검사가 브라질의 대통령 룰라를 증거가 없는데도 부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룰라는 이것은 쿠데타라고 항변했지만은 결국 투옥됐습니다. 군부의 권력을 밀어내고 간신히 민주주의를 쟁취했지만은 이렇게 재벌이 소유한 언론 그리고 이 재벌의 앞잡이가 된 검찰과 사법부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다시 붕괴되어 버린 것이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아니죠. 조국 전 장관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총장 징계 직무정지 이걸 보면서 검찰과 언론이 보인 행태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잘못하면은 까딱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면은 브라질이 이렇게 민주주의가 붕괴된 길로 우리도 갈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기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민주주의는 두 눈 부릅뜬 깨어있는 시민이 언론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냉철한 판단과 감시로 검찰권과 사법권을 견제하지 않는다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나라 검찰과 언론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이러고도 남지요. 보십시오. 김봉현 씨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제일 처음에 언론들이 다 나서서 강기정 수석이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김봉현이를 칭송했습니다. 김봉현이가 양심 고백을 했다. 김봉현이 편지 내용이 옳다. 그래서 강기정 수석을 조사해야 된다.
이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부패가 만연돼 있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수사를 해보니까 술 접대 받은 검사 3명도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로 드러났고, 그 다음에 야권의 검사장, 고검장 출신 고위 정치인에게 수억을 주면서 로비를 했다. 그것도 사실로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곽근, 황교안의 측근이죠. 그리고 충북 도당위원장이죠. 국민의힘 구속됐습니다. 알선 수재 혐의로 2억을 우리은행 로비에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언론은 이런 것들을 잘 보도하지 않아. 그동안 그렇게 김봉현이를 이렇게 축해 세우더니 이제는 뭐라고 하냐. 범죄자 말을 어떻게 믿냐. 그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데 이렇게 또 김봉현이를 몰아세웁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봉현의 편지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의 비리 이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덮여가고 있어. 국민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징계를 앞두고 검찰 개혁을 앞두고 공수처법 체질을 앞두고 그런 사건들이 다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검찰이 보이는 행태는 어떻습니까? 검찰 3명 중에 술 접대 받은 3명 중에 1명은 고작 김영란법 그것으로 기소를 하고 2명은 불기소했습니다. 접대받은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이 이런 민낯을 절대 덮어두고 넘어갈 수 없다. 우리가 다시 관심을 가지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장문의 글을 편지에 올렸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최강욱 대표의 글을 읽고 다시 한번 뭔가 의지를 세운다면은 썩은 검찰을 도려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우리 속마음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길지만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다가 혹시 틈이 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긴 글. 누군가에 의해 구멍이 숭숭 뚫린 수사에 대하여 지난 12월 8일 서울 남부지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술접대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송사면 전 남부지검장이 대검 보고라인을 패싱한 채 총장에게만 별도로 보고했다는, 그런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10월 16일자 김봉현의 옥중 서신으로 인해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여 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였고 향응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 총장이 사과하겠다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수십 번을 불려갔는데 여권 정치인 관련 이야기만 정리해서 조서를 꾸미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는 폭로가 있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당시 수구 언론은 일부 검사들의 말을 인용하며 한때 청와대 배우설 운운하느라 자신들이 신봉하던 김봉현을 완벽한 사기꾼으로 몰아 채널A 사건과 같은 공작의 냄새가 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다시 한번 이들이 원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더니 수사 결과가 나오자 김봉현의 주장이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과 징계 청구 근거가 흔들렸다고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윤 총장 찍어내기 모략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주 장관 수사 지휘권의 근거가 된 그 편지는 예상하던 대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사기 피의자의 발버둥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일심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검찰과 언론이 똑같다는 말이죠. 비리 덩어리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뇌물성 술 접대를 받은 검사가 3명입니다. 검찰은 이 중 1명만을 뇌물죄도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술자리 중간에 나갔다는 이유 등 온갖 기괴한 셈법을 동원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어서 수사팀은 1명 구속 기소, 나머지 불구속 기소를 원했으나 조 남관 대검 차장의 지시로 수위가 낮아졌다는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실로 대단한 집단입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된 사건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이 직접 수사 개시를 명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사건에서조차 검찰은 비리 검사에게 대놓고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보통의 조직이라면 국민의 지탄을 의식하여 일부러라도 더 강력히 조치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들의 제 식구 감싸기와 도덕적 해이는 이처럼 보통 사람의 상식과 통념을 가볍게 넘어섭니다. 검사님들을 위한 불기소 양주 세트라는 제목의 사진이 SNS에 돌아다녀도 2,000명이 넘는 검사 가운데 누구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뇌물죄인데 왜 봐주냐는 거냐고 질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니들이 뭔데? 라는 식이죠. 그간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수사 지휘와 문민 통제에 맞서 정의로운 검사를 운운하며 커밍아웃 한다는 댓글 놀이를 즐겼던 수많은 실문 검사들은 왜 조용할까요? 완전히 이중적인 모습이죠. 이놈들이 정말 영혼이 있다면은 이렇게 자기들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 수행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나는 부끄럽다 이렇게 자기들 내부 뭐 2%인가 뭔가 이런 공간에다 적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안 해.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기들 밥그릇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댓글 공작을 하고 댓글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얘들이 정의라는 그런 상식이 있는 걸까요? 영혼이 제대로 밝힌 공직자라면은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세탁 속에 넣어가지고 수십만 바퀴 돌려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는가. 검찰 조직이.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처벌했지 않냐. 우리는 본래 처벌만 할 뿐 처벌받지 않는 집단인데 이 정도면 세게 한 거다라고 억울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법 위에 군림해왔다 이겁니다. 치의법권 지역에 살았으니까 우리 스스로를 처벌할 수 없다. 뭐 이런 달콤한 권력에 취해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2억 원을 받고 우리은행에 로비했다는 윤곽근 변호사,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그 윤곽근 변호사가 구속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봉현 회장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대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데 사실이 차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검찰의 사과나 반성은 없고 언론과 야당의 사죄와 정정도 전혀 없습니다. 얘들이 주특기죠. 오리발. 장관이 총장의 수사 지휘를 제안하지 않았더라도 과연 술접대 받은 검사가 기소되고 윤곽근이 구속되었을까요? 강기정 수석이 뇌물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결정적 배우인 것처럼 떠들더니 왜 아무런 설명이 없을까요? 강준구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표적은 임종석 전 실장이었다는데 과연 진상을 밝힐까요? 부장검사 부인이 받았다는 에르메스 백은 어떤가요? 변호사가 받았다는 에르메스 백과 고급 와인은 또 어디로 간 걸까요? 국민의 관심이 떨어지니까 조용히 묻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떠들어서 명명백백하게 그 진상을 밝혀야죠. 조국 장관 딸은 600만 원 장학금 받은 것을 뇌물죄로 기소했습니다. 조국 장관을. 윤석열 총장이. 근데 에르메스 백은 고급 와인은 뭡니까? 이거 빼도 박도 못합니다. 로비를 받은 우리 은행장 등은 피해자일 뿐인가요? 김장겸, 이강세 등 유력 인사 소개 명목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MBC 간부들은 왜 또 사라졌나요? 각종 향응과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전직 검찰 수사관은 또 어떤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김봉현이가 편지를 쓰니까 중앙지검에 있는 수사관 한 명이 자기가 쓰던 PC를 모든 내용을 다 삭제하고 지금 행방불명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안 나와. 어디로 간지 몰라. 어떤 비리를 가지고 있길래 이것도 이제 수사해야 되겠죠. 심지어 압수수색 정보까지 사전에 유출되었다는데 왜 아무런 설명조차 없나요? 더구나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에서 접대를 하고 접대를 받은 검사가 라임 사건 수사팀장이 된 것도 사실인데 어째서 뇌물이 아닐까요? 최소한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로비 자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인데 왜 아무런 얘기가 없을까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룸사롱 접대비 계산 방식에 붕괴하는 사이 이들은 추가 수사한다는 말만 앞세워 수많은 사실이 잊혀지길 기다리는 게 아닐까요? 기다리고 있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검찰당을 지지하고 신봉하는 언론당의 눈가림에 더 이상 놀아날 수 없습니다. 김봉현 측 요청처럼 공수처 출범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현행 제도 안에서라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고양이에게
맡겨둔 생선을 그냥 버려두거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르면은 첫 번째, 국회의 의결이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의 결심, 즉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 특검을 임명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설특검법에 따른 것입니다. 당장 공수처 구성과 출범이 어렵다면 검사 향응 및 편파 수사 특검도 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선 법무장관께서 결단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김봉현 씨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 내용이 대부분 다 사실도 드러나고 있고 아직 수사도 시작하지도 않은 엄청난 검찰의 비리들이 많기 때문에 특검을 빨리 가동해서라도 이걸 제대로 파헤쳐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첫눈이 내린 날입니다. 저희 집 뒷마당 장독대에도 흰눈이 소담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도 푸른 대나무 같은 공직자들만 있다면 저렇게 깨끗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죠. 그리고 저 뻔뻔한 수구 야당, 검찰당, 언론당의 짬짬이에 절대 속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야 하겠습니다. 총장에게 징계 사유가 없다고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견제와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어들인다면 검찰과 사법부는 또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도 남습니다. 브라질을 보십시오.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금 이 단계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민주시민들이 희생됐습니까? 위기의식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겠다. 추미애 장관의 페이스북 글과 최강욱 대표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